이번 시간은 그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콘텐츠를 또 하나의 콘텐츠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그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획. 기획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죠? 기획이라는 거. 일단 무엇을 어떻게 누구하고 같이 만들 건지 계획하는 것을 이제 기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기획도 있고 영화 기획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이 있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프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쓰는 이유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제작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까 금방 제가 1인 미디어 콘텐츠라고 했는데 뭐 같이 만드냐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근데 혼자서 만드는데 무슨 기획서냐?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혼자서 만들겠지만은 이게 1인 미디어도 1인 미디어 그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본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취미 생활이 아니라 이걸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프로로서 만들 때는 분명히 혼자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뭐 동업자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을 고용하든지 그럼 같이 만들게 되죠. 왜냐면 이제 혼자서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은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취미로는 가능하지만은 이게 본업이 돼버리면은 혼자서 쭉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만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원래 일이라는 게 재밌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래야지 이제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재미를 위해서라도 또 일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동 작업을 하죠. 그래서 프로는 공동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답게 일한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기획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보고 그리고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돈을 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돈을 이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MCN 같은 곳에서 만들게 되면은 MCN과 그 협력해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MCN에서 만들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획서를 써서 MCN이 그거를 받아서 보고 괜찮다 이거 만들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MCN이라고 혹시 MCN이라는 말을 모를까봐 이제 좀 설명을 잠깐 하면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1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회사, 그죠? 그래서 관리하거나 하여튼 다수의 채널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MCN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하여튼 그런 MCN과 같이 일을 할 때는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방송국 프로덕션이 방송국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방송국에 이제 기획서를 제안을 하는 것처럼 제안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방송국에서 이거 만들자 투자가 되면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서를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서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 이제 써봤겠죠. 여러분 이제 기획서를 한 번도 안 써봤나요? 네, 아마 이제 지금 써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서는 일반적으로 써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획 의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고, 또 뭐 제작 방식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출연자,
누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언제 만들지, 어디서 만들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꼭 들어갈 내용들을 보통 우리가 마치 그 기자들이 기사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OW, 1H, OW, 그래서 where, what, when, why, 그리고 who, 그렇게 되죠. who,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how.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획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 중에서 그 지금 OWH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what이겠죠. 이제 무엇을 만들지 what.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이제 그 1인 미디어 콘텐츠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예전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예전 1인 프로덕션 콘텐츠와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1인 프로덕션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했었어요. 1인 프로덕션. 그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혼자서 VJ 특공대처럼 VJ 특공대의 VJ처럼 그래서 이제 그 VJ는 이제 비디오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VJ들이 1인 프로덕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기획하고 그리고 구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가서 찍고 물론 찍을 때는 이제 촬영한 감독들 같이 가죠. 같이 가고 왜냐면 이제 VJ 특공대 같은 경우는 다 바깥에서 찍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가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자신이 편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인 프로덕션은 여튼 혼자서 기획, 제작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방송국에서 송출을 한다거나, 편성을 한다거나, 그걸 언제 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관여하지 않죠. 그런 것은 방송국에서 다 관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한 1인 컨텐츠, 1인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말하는 많이 들었어요. 미디어, 1인 프로덕션이 아니라 1인 미디어 컨텐츠, 1인 프로덕션 컨텐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덕션과 미디어의 차이죠. 미디어는 이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컨텐츠는 하여튼 기획 제작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제작사 플러스 방송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인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인 방송국 역할을 한다.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엇을 만들 거냐 하면은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단지 콘텐츠로서 작품을 하나 딱 만드는 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들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이제 미디어로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제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이 시청자들과 소통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의 뭔가 이렇게 물건, 딱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물건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제가 여러분이 만든 그러한 컨텐츠와 그거를 보는 시청자와의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향해야 될 거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그런 시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고,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이고, 어떤 재미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구독자가 되겠죠. 구독자가 되면 구독자들과 어떻게 또 이렇게 소통하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구독자와 직접 만나기도 하는 유튜버들도 꽤 있죠. 그야말로 이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 그렇게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가 연결되는 이 연결이 되는 연결과 관계, 이제 같은 말이죠. 연결을 한다는 건 관계를 만든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나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혜택을 받고 또 나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 용기를 얻고 또 이제 영감을 받고 또 이제 또 인정도 받고 뭐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가죠.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만들까, 그렇죠? 어떤 내용, 어떤 채널을 만들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들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왜냐면 저는 유튜버 세대도 아니고 저는 레거시 세대죠. 저는 뭐 주로 영화나 보는 거고 또 예전에도 뭐 주로 집에서 TV 보고 뭐 그랬었죠.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TV보다는 이렇게 제 개인 아이패드 같은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또 많이 보고 또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단지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라고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상. 왜냐면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야말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의 그 글자로 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곧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집에서 실리콘을 주방에 실리콘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보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을 하는데 실리콘을 이렇게 이쁘게 실리콘을 하고 싶지만은 이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리콘 이쁘게 쓰는 방법 정말 많아요. 아주 그걸 막 20분 동안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걸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누군가 써놓은 글로 봐서는 알 수가 감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형태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자동차 여행을 가고 싶은데 자동차 여행이 해외 여행 세계 일주 같은 그런 거가 궁금하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국내에는 뭐 쉽지만은 해외에서 내 자동차를 해외로 가져가는 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에 딱 검색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애플워치를 이제 제가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팁들 이런 거 이제 애플워치 팁 같은 거 검색하면은 또 무진장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로 재밌게 유튜버들이 재밌게 정말 이렇게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새로운 세상인 거죠. 이런 개인 미디어 세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채널도 한계가 있었고, 뭐, 물론 이제 케이블 TV 뭐 100개 채널 한다 하더라도 실제 돌려보면 볼 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똑같은 천편일적인 드라마를 한다든지, 뭐 뉴스를 한다든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볼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를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그냥 앉아서 소파에서 보는 거니까, 이제, 그야말로 림백,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보는 이런 거라면은, 이제, 이 새로운 미래 미디어 컨텐츠 회사, 그런 이제 OTT 서비스죠. 그죠? 오브 더 톱.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VOD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니까, 림백이 아니라, 시트 포워드. 그러니까 바짝 앞에 앉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 그죠?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죠?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1인 미디어가 더 확장될 것이고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그 동영상으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도 보면서 그 사람의 느낌도 들으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 훨씬 더 전달의 역도 좋고 전달의 양도 많겠죠. 예, 그런 이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좀 이제 이야기가 좀 앞으로 좀 했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무엇을 우리가 그래서 만들 것이냐. 하여튼 수도 없이 뭐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장난감 리뷰, 뭐 게임 리뷰, 영화 리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먹방도 있고, 뭐 미용, 낚시, 뭐 브이로그, 뭐 음악 채널, IT, 또 뷰티, 예, 그리고 또 또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 뭐 편집하는 방법, 자동차, 뭐 주식, 경제, 하여튼 수도 없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예, 뭐 ASMR, 그리고 또 예능,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좀 무식하게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쪽, 그러니까 오락조는 재미를 주는 쪽, 재미가 포커스가 되는 쪽, 한쪽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좀 주가 되는 쪽.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은, 정보 쪽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실리콘 쏘는 방법도 그렇고, 해외여행 가는 방법,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건데, 막상 보다 보면은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도 보면서 일종의 이제 그 유튜버들이 재밌게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TV에서도 이제, 그렇게 예능이 있고, 또 교양 채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크게 이제 1인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콘텐츠는 크게 엔터테인먼트 쪽과 인포메이션 쪽이 있는데 사실 그 두 개가 서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이 두 개가 이제 융합되어 있는 형태, 인포테인먼트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능 같은 그런 어떤 먹방을 하면서도 또 요리에 대해서 또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음식점 정보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정보를 주면서도 또 이렇게 무슨 자동차 정보를 주면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성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우선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캐릭터 자체가 재미있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말을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외모로서 굉장히 이렇게 섹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섹시 어필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동차끼리 뭐 경주하는 걸 보여줘서 그런 어떤 재미를 줄 수도 있고, 또 차량을 굉장히 멋있게 해가지고 재미를 줄 수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정보든 뭐 엔터테인먼트든 다 서로 섞여 있긴 하죠. 재미도 주면서 또 재미도 주면서 정보도 주고, 정보도 주면서 재미도 주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여튼간에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그렇지만 초점이 어디 있냐, 결국은. 나는, 나만의 특별한 분야에서, 나만의 어떤 정보를 줄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다양한 것들 막 이것저것 하면서, 그야말로 종합 예능처럼 이것저것 하면서, 재미를 줄 거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스낵컬처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과자를 이렇게 맛있는 스낵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재미를 주는 그런 콘텐츠가 이제 스낵컬처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미디어 역할, 정보를 주는 특정한 분야. 그래서 아까 뭐 영화에서 어떤 영화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낚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내가 뭐 음악 중에서도 뭐 트로트는 정말 내가 꽉 잡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이제 뭐 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라틴 음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꽉 잡고 있다 하면 이제 그것만 특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는 뭐 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건데, 여튼간에 무엇을 할 거냐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엔터테인 쪽으로 할 것인지 또 이제 인포메이션 쪽으로 할 건지, 예, 그렇게 할 건데 거기서도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뭘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누가 알려주던 것도 알려줄 수가 없죠. 제가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은 Y죠. 다음 기획이기도 이런 거죠. 이제 왜 이걸 만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는 또 이제 왜 만들지와 이제 연결이 되죠. 이게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나는 그래도 이제 일종의 공동체 사회에 내가 미디어로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만드느냐 이거를 그냥 이제 사람들이 아까 스낵을 먹는 것처럼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심시풀이로 그냥 재밌는 시간 보내기 하기 위해 일상에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가치이죠. 가치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어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아니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서로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가치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죠. 더 풍족하고 더 재미있고 또 더 사람들이 남들의 도움을 얻어서 좀 더 삶을 풍부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뭐 이런 것이죠. 다양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것들도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생각해보면 요거네 요거 여기 이제 로지텍 키보드인데 요 키보드가 이제 어느 날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릴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걸 뜯어봤어요. 혹시 뜯어보니까 이 안에 뜨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안에 이걸 빼니까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빼니까 그 나사를 돌려서 이거를 또 안 뜯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상처가 많이 났죠. 막 나사 또 이렇게 막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한번 빼봤어요. 빼니까 그 안에 이게 소형 배터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 걸로 가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 태양광이 없더라도 안에 배터리가 있으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지텍 그 경험이 딴 사람도 아마 그거 모르면은 그냥 버릴 텐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살 때는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냥 모르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저는 이제 이걸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올리니까 또 의외로 그걸 보고 자기도 그거를 또 고쳤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나도 몇 명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여튼 저한테 물론 이제 그 댓글 다는 사람이 몇 명이고 사실은 댓글도 안 달고 또 도움 받은 사람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여튼간에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이제 1인 미디어 컨텐츠죠. 블로그의 포스팅도 이건 이제 글로 된 것이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1인 미디어 컨텐츠로서는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동영상도 제가 직접 이제 말로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블로그보다는 이거를 고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직접 막 뜯고 이 안에 있는 그 배터리를 교환하고 그런 것, 그리고 또 이거를 페어링하는 것도 다 보여주고 컴퓨터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도움이 쉽게 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이냐, 그 가치라는 것은 일종의 변화죠. 이제 변화가 만들어진 거죠. 저도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도 제 경험을 듣고 자기 생활에 변화가 있어진 거죠. 일종의 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득. 보통 이러면 말하는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득이 있는 것도 가치, 좋은 가치가 되는 거죠. 가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획 의도라는 거는 이걸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할 거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아마 가장 큰 기획 의도는, 궁극적인 기획 의도는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돈을 좀 벌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지자. 뭐 이런 게 되거나, 아니면 대박을 터뜨리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궁극적인 가치를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궁극적인 어떤 목적지를 돈으로 본다고 하면은 되게 획일적으로 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양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돈을 쫓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되는 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다양성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이윤 추구, 회사로서 이윤 추구가 될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나의 목표는 우선은 다른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래서 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으로서 내 삶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겠다. 이런 게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형태로 그 목표로서 어떤 이제 여행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것이 우선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과의 만의 관계, 그죠? 그를 통해서 자기 삶이 풍족해지는 거, 이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계속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또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구독자가 100만이 된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돈을 쫓으면 100만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만 쫓으면은.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사람들과 많은 소통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내가 마음과 또 실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신청이 됐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됐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을 때, 이제 돈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죠. 이제 attention economy, 뭐 이런 말을 하죠. attention economy. 그러니까 이제 관심 경제. 그러니까 경제는 이제 어떤 돈의 흐름,
돈을 이윤 추구 뭐 이거라고 하면은 그 앞에 관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심 경제. 그러니까 관심을 만들면은 돈이 따라온다는 거죠. 관심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든 콘텐츠가 1억 뷰 이러면 이제 대박, 그야말로 돈이 막 오를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면은 돈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 이제 아마 현대 사회는 이제 또 이 광고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 많은 관심을 모으는 사람 또는 많은 관심을 모으는 그러한 장소 이런 곳이 일종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장소, 많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나 그런 장소가 일종의 광고가 되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뭐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광고가 많이 붙죠, 그죠? 공항 이런 데는 광고가 수도 없이 막 붙죠, 그죠? 그리고 또 구독자 100만을 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채널도 쫙 이렇게 광고가 많이 붙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관심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또 이윤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런 자기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갖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목표들이 있어야지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멋있을 것 같아요. 다 돈만 쫓아낸다고 하면은 너무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숨 막힐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막 돈독이 오르는 그러한 그 캐릭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그야말로 순수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가 있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이 오로지 돈밖에 없어 이러면은 좀 외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이제 됐죠. Y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획 의도로서 내 채널로서 무엇을 할지, 그죠? 어떤 가치 주고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이 이제 Y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가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우선 내가 될 수 있고 제작자인 내가, 크리에이터인 내가 얼만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온다고 하면 이제 내가 일종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유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텐션 이코노미도 있지만은 또 매력 자본 이런 말도 있어. 매력 자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본이라는 거는 오로지 이제 그 물건 어떤 이제 뭐 금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자본이잖아요. 집이 공간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도 이제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학력도 자본이라는 거죠. 학력 자본 이런 말도 있죠. 학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자본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학력이 높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좀 더 핫한 것이 이제 매력 자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력 있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을 끌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기 매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한테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매력을 잘 찾으면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100만 뷰를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내가 크리에이터를 할 건데 내가 얼만큼 내가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냐. 사실은 여러분들도 학생인데 학생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막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할 시간도 있고 또 일할 시간도 있는데 그거 빼고 또 이렇게 1인 미디어 콘텐츠로서 또 뭐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큼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가 있고 또 이제 후 중에서 훔이 있어. 훔이 있죠. 이제 일종의 이제 나 말고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군가는 이제 시청자죠. 시청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크리에이터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대상한테 나는 이렇게 소통할지, 어떤 대상과 주로 소통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이제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특정다수를 다 만족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또 그 비슷한 그 연령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20대, 30대 남자를 타겟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또 뭐 30대, 4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겠다. 뭐 이런 또 어린애를 타겟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정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에서 중요한 것이 되죠. 기획에서. 그리고 이제 또 훔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출연자가 있어요. 출연자. 그래서 나 혼자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매번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연자를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섭외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재주도 별로 없고 별로 자신도 없고 그러면은 굳이 카메라 앞에 안 서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내가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또 인플루언서로 만들고 나는 일종의 그 뒤에서 그 사람과 협력하는 일종의 기획자이고 또 이제 뭐 전략가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가 되게 되면은 결국 공동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할 때, 다 방송 제작할 때 다 분업 형태로 일을 하듯이 이 1인 미디어 콘텐츠도 나중에 이제 본업이 되면은 프로로서 본업이 되면은 1인 미디어가 아니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한 명이 기획해 가서 한 명이 만든 채널이긴 하지만은 그 1인 결국 1인 미디어 맞긴 해요. 그렇지만 그 1인 미디어를 운영할 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MCN과 같이 한다든지 또 동업자와 같이 한다든지 고용을 해서 한다든지 편집을 누가 대신 한다든지 또 출연을 또 대신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죠? 출연자가 안 돼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누구를 출연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where는 이제 뭐 쉬운 거죠. 뭐 어디서 촬영할 건지 뭐 보통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뭐 집에서 보통 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이제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은 스튜디오도 만드는 것이죠. 스튜디오를 그 임대해가지고 그 스튜디오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공동 작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when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채널의 콘텐츠를 얼만큼 자주 올릴지 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올릴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올릴 때 내가 월수금에 올릴지 뭐 화목에 올릴지 아니면 매일 올릴지
매일 올린다고 하면 뭐 되게 쉽지 않겠죠. 뭐 일주일에 2번 올린다고 하면은, 한두 번 올린다고 하면은, 언제, 몇 시에 올릴지. 그것도 이제 좀 정해둘 필요가 있었죠. 뭐 중문단방으로 아무 데나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딱 정해진 시간에 올리게 되면은, 일종의 구독자와의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독자들도, 화요일 날 6시쯤엔 항상 새로운 게 올라간다. 이런 좀 패턴을 알게 되면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예. 항상 그 시간대 되면은, 새로운 이제 콘텐츠가 올라온다. 이런 일종의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를 볼 때 방향일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일종의 편성. 방송국에서 볼 때 편성인데 편성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송국 같은 경우는 편성 PD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느 방송 시간대에 하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방송을 항상 그 시간대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9시 뉴스, 8시 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딱 그 시간에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생활이 또 패턴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관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종의 유튜버도 그러한 어떤 이 구독자와의 어떤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거의 다 했네요. 하우만 남았네, 하우. 그래서 이제 하우에서 어떻게 제작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쫙 이렇게 말만 할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편집한 영상을 보여줄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구성을 말만 쫙 하면은, 저렇게 말만 쫙 하면은 이게 단순 구성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한번 볼까요? 뭐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볼까 해서 이제, 다른 이미 편집된 영상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찍어온 거, 그런 걸 편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제 일종의 종합 구성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크게 두 가지죠. 단순 구성과 종합 구성. 정리하면은, 단순 구성은 이렇게 실내에서 쭉 가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그냥 쭉 가는 거. 야외에서 쭉 가는 거, 뭐 1박 2일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종합 구성은 이렇게 실내에서 하면서 중간중간에 야외 차량 있는 거. 그래서 방송에서는 뭐 연예가 중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크게 종합 구성이나 단순 구성으로 제작 방식이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기획은 이제 끝났고, 기획은 이제 아까 OW, 1H 여기 다 했죠. 그래서 그거로 해가지고 기획서 양식이 보통 있는데, 그 기획서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기획서 양식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왜 만들지, 기획 의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방식, 어떻게 제작 방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출연자, 어떤 출연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량 있을 것이고, 몇 분짜리인지, 그리고 또 언제 업로드 되는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니면 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장짜리로 만드는 것을 이제 기획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지는 각각 다 다르지만은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기승전결 이런 말도 하고, 또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시간 흐름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이러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흐름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이런 거꾸로 된 V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승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전환돼서 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결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하고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짧든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더 짧게 전반, 처음, 중간, 끝. 예. 이렇게 이제 구성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3막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는 3막 구성을 기승전결 이런 것들을 유념해 두고 구성을 하면은 대중적인 그런 콘텐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익숙한, 왜냐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영화도 보고 프로그램도 봤고 TV 프로그램도 봤고 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막 그 특이한 구성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특이한 거는 내용으로 하시고 그 구조는 굳이 이렇게 막 실험할 필요 없다는 거죠. 괜히 불편하게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말로만 어떤 콘텐츠에서 말로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했던 그런 상승, 하강하는 구조, 기승전결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그런 그 유튜버의 어떤 재밌는 콘텐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마 예상하고 계신데?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견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우 씨, 여긴 또 틀리네. 위에는 또
인간 승리다. 내벽 상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물질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 가고는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새벽 한 3, 4시까지는 전기 공부를 하고서 자재를 주문하고
이 석고보드는 새벽 2시까지 일한 적도 있고요. 거의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이 제가 매매한 구옥인데요. 그동안 한 일과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저 위에 보시는 조적 있죠? 저거를 했는데요. 원래는 저렇게 조적이 돼 있었는데 제가 저기 벽인지 모르고 왼 천장에 저렇게 조적이 되어 있을까 하면서 깼더니 바로 바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판넬로 막을까도 생각을 했다가 각도가 좀 각이 좀 힘들게 나와서 그냥 조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창문을 넣을 일부 창문들을 좀 보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조적도 제가 어제 한 거고요.
웬만한 재밌게 보셨나요? 예.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따로 편집된 영상을 보여줬으니까 일종의 제 지금 요 컨텐츠는 종합 구성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깥에서 촬영하진 않았지만은 여튼간에 새로 편집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사이사이에 보여주기 때문에 종합 구성이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본 거는 이제 아시아에 상의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 채널에 이 캐릭터, 이 유튜버가 뭐 아상이라고 하긴 하나 봐요. 아상. 근데 이 사람이 꽤 많은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뭐 그렇게 잘 나가는 유튜버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 컨텐츠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독자 수라든지 이렇게 뷰어, 그 조회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으면은 뭐 몇천, 뭐 요 정도 수준이죠. 많아봤자 한 몇만, 요 정도 수준이었다가 딱 지금 본 거 50년 된 단독주택 리모델 15분 요약 철거부터 완성까지 굉장히 이름이 긴 요 콘텐츠는 100만이 넘었어요. 그죠? 100만이. 확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콘텐츠가 지금 이 채널에 있어서 일종의 히어로, 영웅 콘텐츠, 히어로 콘텐츠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콘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확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늘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탄력받아서 또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또 100만이 계속 몇 분 또 계속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독자가 더 많이 늘 것이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그렇게 안정적으로 구독자 조회수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꽤 안정적인 그런 안정된 채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갑자기 확 올라간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보니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게 그래도 그 마지막 보니까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는 거니까 거의 한 6개월은 아니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개월 찍은 것들을 이렇게 한 16분 만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안 재미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컨텐츠 자체가 어떠한 이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구성이 딱 있어요. 이야기 흐름이 있는 거죠. 처음에 나름대로 처음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는 거죠. 절정은 뭐였죠? 여러분 절정은 그 집이 리모델링이 딱 돼서 그야말로 이제 끝이 안 날 것 같은, 언제 끝이 날까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결국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 집과 비교해가지고 하면서 다시 카메라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그 집을 쫙 보여주는, 리모델링 집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 이제 클라이막스죠. 그걸 이제 보려고 사람들이 쭉 보게 된 것이죠. 16분 넘게, 16분 동안. 그리고 와, 드디어 완성이 됐다. 일종의 이제, 그리고 목표 성취, 미션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의 구조는 이런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그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찍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챔피언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마지막 결승전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무대에 서는 순간 뭐 이런 거죠. 고대했던 무대에 서는 순간 또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그런 극적 상황이 있는 클라이막스가 꼭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막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극적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극적 구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약간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산막 구조, 기승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구조는 산막 구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거는 뭐냐면은 시퀀스 구조가 있어요. 시퀀스라는 거는 작은 이야기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작은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딱 완결되지 않고 다른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시퀀스 구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아시아의 상인 채널에 있는 요 콘텐츠는 산막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동시에 시퀀스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퀀스는 작은 이야기죠. 근데 작은 이야기가 이미 지금 그 유튜버는 편집을 통해서 딱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4개의 장이 있죠. 그래서 4개의 작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또 소주제를 또 달았어요. 그래서 1장, 열정, 아무것도 모를 때 생기는 것이 열정이다. 요런 이제 장을 1장을 만들었고 2장은 낭패, 쉽게 보면 쉽게 당한다. 이런 이제 소주제가 있고 3장은 자화, 지나치게 무리한 것이 스스로를 태웠다. 이런 게 있고 4장은 시작, 오직 시작과 시작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4개의 시퀀스가 있고, 근데 이 4개의 시퀀스가 크게 보면은 처음, 중간,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은 뭐냐? 처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1막은 제일 중요한 것이 1막은 목표예요. 목표.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콘텐츠의 목표가 1막이 있는데 여러분 목표가 뭐죠? 목표는 내가 알바로 집을 샀는데 그것도 대단하죠. 알바로 집을 샀는데 이거를 그냥 사기에는 쓰레기장 같으니까 못 쓸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 개조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이 5천이 넘게 된대. 야, 이거 안 되겠네. 그건 셀프 리모델링 해보자 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1막은 목표만 있는 게 1막이 아니라 1막은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설정이 또 있어요. 그 상황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인물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사실은 여기서는 주인공이 등장하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누군지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막 누군가 막 어떻다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짐작은 가요. 이 사람이 한 명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인가 보다. 그 사람이 이 집을 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있고 또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지붕 보수도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도와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물 설정이 되고 그리고 상황이 설정이 돼요. 여기는 이런 집이고 또 50년대 9억이고 그죠? 그리고 또 상황이 셀프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뭐 장비도 뭐 300만 원어치나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모래 트럭 한 차가 14만 원이고 그래서 저게 저렇게 이제 리모델링 할 때는 한 저 정도 돈이 들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이라는 거가 우리가 궁금해서 보는데 그 상황이 딱 보이는데 그 상황을 빨리 설정해 줘야지 계속 보게 되겠죠. 저게 도대체 뭐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면은 그냥 다른 채널 보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셀프 리모델링을 하자. 이거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이게 16분짜리인데 한 1분, 2분 안에 나와버려요. 셀프 리모델링이 목표인가 보다. 그럼 이거 셀프 리모델링 하는 걸 한번 보자. 근데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그 상황도 막 나오죠. 50년대 9억이고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재미있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네. 괜찮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설정, 인물 설정, 그리고 결국 목표 설정. 이게 이제 1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장이 그런, 일장, 열정. 요게 이제 일장이라는 그런 시퀀스가 1막의 역할을 합니다. 1막의 역할. 처음이죠, 처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 2막이 되는데, 2막은 어디서부터냐면은, 그런 자막이 뜨죠. 여기까지 해피엔딩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음악이 좀 달라지면서, 또 2장 딱 뜨고, 낭패 쉽게 보면 쉽게 당한다. 막 분노의 망치질을 막 하죠.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막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2막이죠. 그러니까 보통 2막의 역할은 뭐냐면은, 2막은 영화에서 볼 때는, 이제 적대자가 나오는 거죠. 적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거나 싸워요. 근데 여기서는 적대자가 특별하게 사람으로 있지는 않지만은 일종의 방해물이 있어요. 적대자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았던 너무 많은 일. 이런 것이 이제 너무 많은 일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해물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느 일이야? 이런 염려까지 들게 하는 수많은 많은 일. 그래서 차라리 새집질 걸.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막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방해물이 되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 2막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적대자가 있어서 그 또 방해물이 나타나서 그 방해물을 어떤 그 딛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들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2막이 되는 거죠. 2막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상승하는 행동이 상승하는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는 약간 영화적인 구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노력을 하죠. 그래도 뭐 바둑도 고르고 뭐 미장도 하고 또 뭐 근데 여기서 또 걸림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조력자. 조력자는 이제 구청이죠. 구청에서 그 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공짜로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래도 시가 100만 원어치를 이제 공짜로 얻은 거죠. 그래서 막 그걸 또 보도블록 깔고 뭐 이런 조력자도 있고 또 걸림돌도 있고 이런 그게 이제 2막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막에서 계속적으로 일종의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주인공이 계속 힘들어야 돼요. 막 고군분투하고 이래야지 좀 이야기 재밌잖아요. 일이 뭐 의외로 잘 되네? 이러면 이 얘기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는 재밌게도 굉장히 정말 계속 일이 막 아이고 허리 아프지 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 낭패고 뭐 긁고 끝없이 긁어도 뭐 안 되고 그리고 막 두통이 오고 뭐 그죠? 뭐 18리터 짜리 페인트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또 두통이 오고, 뭐, 그죠? 그리고 뭐, 다니라는 데는 그 끝이 없고, 일이 끝이 없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뭐가 나면은, 그렇지만 시작한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3장, 자화, 지나치게 무리한 것이 스스로 태웠다. 그래서 여기가 중간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막의 전반부, 그리고 그 다음에 2막의 후반부, 그리고 이제, 전체 이야기에 이제 새로운 그 반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계속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되는 이야기는 일종의, 더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오겠죠. 더 큰 위기가. 그래서 이제 보통 2막의 후반부에 영화 속에서 가장 일반 영화에서 그래요. 영화 속에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했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이제 2막 후반부에 와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2막 후반부에 이제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가자 해서 중간 이후로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도 더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목상을 잘못 짜면은 모든 공정이 막 꼬인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막상 공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망했다.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되게 더 어려운 일이 또 느껴지죠. 그리고 거기서 중간중간에 또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정기 공부도 하고, 뭐 자재도 주문하고, 그리고 자차하면 전기 구이가 될 뻔했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도 우리 시청자들은 야, 저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저렇게 공부까지 하면서 밤에는 공부하고 그냥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주경에 가독으로 예. 그러면서 위험한 일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또 일이 터지기도 하죠. 막 석고보드를 하는데 일이 좀 안 돼가지고 기어이 막 짜증을 터트리고 사람들한테 터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끊임없이 막 그 퍼티 사포로 가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짜증을 나고 또 막 하다 보니까 또 막 온 방에 먼지가 가득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막 위기로 막 치닫는 그런 느낌이 막 들죠, 그죠? 그리고 또 잘된 페인트 칠을 결국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 그 하자투성이고 그래서 막 그 위기가 와요, 위기.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일종의 그 실현, 성취의 어떤 그 순간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적도 있고 뭐 거의 하루 12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또 짜증을 부리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장이 시작돼요. 4장이. 그래서 오직 시작과 시작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4장은 일종의 산막이에요. 산막. 끝이죠. 근데 이제 제목은 그냥 아이러니하게 시작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새벽이 뭐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 이제 산막으로 넘어간 거에서 마지막만 남은 거예요. 그 새벽에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날지 얘기 남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중요한 일은 다 끝냈어요. 일종의 이제 뭐 문도 다는 일도 끝냈고 또 석고 보도 하는 일도 다 끝냈고 해서 중요한 일은 다 끝냈고 이제 나머지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도 끝냈고 나머지 이제 뭐 스위치 간다거나 테이블 만든다거나 뭐 스테인을 바른다거나 또 철사로 물고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인테리어 그야말로 이제 인테리어 일이 남은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산막으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커튼까지 달면서 그러면서 거의 다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처음에 그 구옥의 쓰레기 같은 그 구옥을 보여주면서 그 흑백으로 또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와 대조가 될 수 있도록 그 클라이막스의 어떤 그런 임팩트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막 그렇게 깔죠. 음악도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굉장히 그 긴장감 높은 그런 음악을 깔죠. 그래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바로 제가 매매한 구옥인데 그러면서 그 긴장된 음악이 깔리면서 카메라는 거꾸로 쫙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리와인드라는 거죠.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쫙 뒤로 빠지면서 다시 이제 카메라가 문 밖으로 나가요. 쓰레기장 같은 구옥에서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가니까 이제 다시 컬러로 바뀌면서 다시 현관 컬러로 된 새로 만들어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집들을 쫙 보여주면서 야 사람들이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야 저게 저 고생을 정말 그 고생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저렇게 만들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이제 굉장히 경쾌한 피아노 음악이 나오면서 그 굉장히 멋진 커튼과 그리고 또 그 화장실 그리고 또 굉장히 넓은 거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았던 그런 쓰레기 같은 구역과는 완전히 다른 대조가 되는 그런 어떤 새 공간 그리고 드디어 이 주인공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커다란 변화를 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의 흐름, 그래서 가을과 겨울을 지나서 결국은 하나의 결실을 본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뭐 누구나 살면서 그렇게 그런 오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이 컨텐츠가 트리거 역할을 해가지고 나한테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결실, 나에 있어서의 어떤 클라이막스, 이러한 것들이 또 떠오르게 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이 순간, 그 순간에 뭔가를 그 시청자들이 느끼게 하는. 근데 그래서 뭔가를 느끼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 컨텐츠에 막 댓글을 달게 되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한 번도 댓글 달지 않는 사람들도 막 댓글도 달고,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도대체 어떻게 벽돌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한마디로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통이. 왜냐면 이제 이미 감정적으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이 아시아 상인이라는 유튜버와 이 시청자들이 그 클라이막스 순간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연결이 되면서 댓글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누군가 막 구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컨텐츠 괜찮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거 또 보고 싶으니까 구독해야지. 자연스럽게 구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구독을 해주실 말도 하지 않더라도, 요 정도 뭔가 내가 뭔가 느낀 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또 보고 싶다고 하면은, 또 이제 구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그래서 한번 우연찮게 들어간 컨텐츠인데, 그 사람의 그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채널을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궁금증을 자극하는 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컨텐츠가 지금 이 채널은 일종의 사람들을 막 이제 그 구독자를 늘리거나 또 앞으로 계속 안정적인 조회수를 만들게 하는 쪽에 트리거를 역할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 시발점. 그러면서 이제 물론 앞으로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별 볼 일 없는 컨텐츠가 쭉 나오면은 물론 구독자들이 이제 재방문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 비슷한 것들이 이제 가끔씩 나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매력들이 계속적으로 그 다음 콘텐츠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그리고 또 비슷한 어떤 그런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 그런 정보에 내는 거죠. 이제 저같이 뭐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셀프 인테리어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집을 구해서 거기서 뭔가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제 요 집을 구해서 그걸로 이제 또 그 외국의 어떤 그런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런 임대 사업을 또 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또 추이도 또 궁금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올리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이 막 발생하는 걸 또 보여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컨텐츠들이 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다면은, 요게 이제 한 100만이 넘은 거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안정적인 채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튼 간에 요런 컨텐츠가 이제 히어로 컨텐츠, 일종의 영웅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되게 되기 전에 이런 히어로 컨텐츠가 있으면 좋긴 하죠. 물론 이제 그런 히어로가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그런 많은 컨텐츠를 쌓여가지고 누적된 그런 조회수라든지 누적된 구독자들이 충분히 이제 어떤 허브로서, 채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안정된 채널로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꼭 이렇게 빵빵 안 터진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빵빵 터지면 뭐 좋긴 하겠죠. 그죠? 그래도 100만을 찍은 컨텐츠들이 쭉 나와준다면은 이제 좋은 것이죠. 여튼 간에 이 컨텐츠는
100만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몇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100만 뜨는 이유는 우선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괜찮은 상황, 목표가 괜찮은 목표, 그리고 보여줄 게 많았던 거죠. 보여줄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또 이제 편집도 되게 잘했어요. 편집도 재밌게 막 그 패스트 포워드 주로 패스트로 보여주다가 뭐 중간에 탁 스탑도 하기도 하고, 또 슬로우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또 자막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편집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구성, 그런 전반적으로 처음, 중간, 끝, 그리고 확실한 클라이막스,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또 클라이막스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대조라든지, 극적 대조라든지, 그리고 앞에 명확하게 빠르게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빠르게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곧바로 계속적으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상황 설정,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처음, 중간, 끝을 굉장히 잘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통 말하는 1막의 특성, 2막의 특성, 3막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대놓고 이 시퀀스를 만들었죠.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뭔가 짜임새 있게끔, 그리고 각각 1장, 2장, 3장, 4장에 소재 제목도 달고, 물론 그 소제목이 없고 1장, 2장, 3장, 4장에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재미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뭐 짜임새 있게 보이는 거는 맞았던 것이죠. 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뭔가 딱딱 끊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다음 장이 또 시작되네 이런 느낌도 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1막을 1장, 2막은 다시 이제 1막이 이제 한 3분의 1 분량이라고 하면은 1막이 4분의 1 분량이에요. 4분의 1 분량. 그리고 2막이 2분의 1 분량. 그리고 또 3막이 4분의 1 분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볼 때는 이제 그 1막이 이 컨텐츠도 1막이 보면은 어디까지 아까 내가 1장이라고 했죠. 1장이 2장이 어디까지 끝나냐면은 한 4분 때 끝나요. 4분 때. 전체 16분 중에 4분. 그리고 이제 그 3장이 9분 때. 그래서 딱 중간쯤. 그리고 3장이, 그리고 4장이 이제 3막이 시작 때 13분. 그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비율을 봤을 때 1, 2, 3막. 그리고 2막은 이렇게 중간점이 있어가지고 전반부고 후반부 이렇게 3장, 4장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1장, 1막, 2장이 2막의 전반부, 3장이 2막의 후반부, 4장이 3막. 이런 식으로 딱 짜임새 있게 극적 구조를 잘 갖췄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좋은 구성도, 또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런 극적 구성도, 아마도 사람들에게 많이 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기획 구성에서 이제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기획, 여러분들 채널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 그리고 파일로트 프로그램, 파일로트 콘텐츠를 한번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결국 결과물로 나올 내용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1막, 2막, 3막은 뭐가 있고, 또 목표는 무엇이고, 또 클라이막스는 무엇이고, 또 이야기의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확 바꾸는 중간점은 무엇이고,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구성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머릿속에 실제 완결된 컨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서류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획서를 써야 되고 또 구성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 기획서 그리고 구성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직접 구성안을 어떤 양식으로 쓸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튼간에 전반적인 구성이 어떤 건지, 그런 극적 구성 꼭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 영화적인 게 아닌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 주제, 일반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극적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